네, 주간 매매일치 8월 23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. 8월달 같은 경우에는 23,000달러 정도 수익이 났고 3천만 원 정도 원화로는 수익이 나 있습니다. 주로 거래했던 종목은 마이크론이고 기타 종목들은 이렇게 거래를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총 6번의 쇼크가 있었고 저번 달 기준으로는 9번이었습니다. 사실상 이때는 쇼크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한 중간 단계 정도의 쇼크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큰 손실이 났을 때는 에어로바이로먼트랑 로빈후드 잘 모르는 종목 가지고 했을 때 그 전에 주가 흐름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예전에 저번 달에 AMD 가지고도 손실 났을 때 주가의 어떤 큰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서 손실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목이 바뀔 때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특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략적으로는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. 그래서 기본 매뉴얼, 그리고 시황 매뉴얼, 그 다음에 기타, 그리고 파워포인트로는 기술적 분석, 네, 이론이라든지 알림 시스템, 그 다음에 시황, 그 다음에 실수했던 부분들, 그 다음에 기타 매수, 매도 타점들, 끌고 가기, 그 다음에 서브 포지션,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제가 전략을 개선하면서 손절과 그 다음에 손익비 계산하는 것, 저한테 맞는 손절과 손익비 계산하는 것이 데이트레이더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예측 포지션과 대응 포지션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, 그 다음에 뇌의 어떤 반응 속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되게 짧은 순간 안에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10시 30분에 미국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3분, 그 다음에 시작하고 3분 이걸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보다 하단선이 깨졌을 때 바로 손절 나갈 수 있게 2분 아니면 3분 안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 안에 마이너스 적게는 2%, 많게는 5% 이상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칼같이 손절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기다렸다가 저점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디사이징 전략을 구사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호재가 있는 종목인데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보나치 수열상으로 제가 좀 살펴보면 지금 아직까지 제가 수치를 다 외우지는 못해서 23%, 38%, 50%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평균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 30%에서 40% 정도로 복귀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웨이 하락이라고 해서 끝까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찬가지로 손절 처리하고 나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뇌의 반응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시황을 보자면 매일매일의 어떤 시황 변화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섹터 순환
예, 장전에 강했던 섹터가 장 시작하고 나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주시를 하고 조심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가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강세로 접어들고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몰리면서 알고리즘이 수급 쪽인 기계적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수급이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갔습니다. 그래서 호재가 있었는데도 반도체 쪽은 하락했고 대응을 그나마 잘 해가지고 손실이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. 예, 이쪽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 순환이 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,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분석하면서 좀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봤던 부분인데, 삼성전자 주주환원 나오기 전에 주가가 강했고,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,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주주환원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, 그 다음에 규제 제약, 예. 그 다음에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거에 준하지 못해서 하락한 거. 그 다음에 경쟁사가 이미 실적이 아니라 주주환원에 대한 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미달했을 때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크게 상승하지 못하면 제로 소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시장에 무드 체인지가 발생했습니다. 예, 그런 부분들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. 프로 트레이더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찰리 문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. 제프 베이조스가 당신의 투자 방법은 이렇게 간단한데 왜 사람들은 당신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? 라고 했는데 그 사전 앞의 내용은 아마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기다린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워런 버핏이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찰리 문거랑 그 워런 버핏은 비슷한 어떤 투자 명언이라든지 성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데이 트레이더한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달 7월 17일 날 마이크론을 손절했던 이유는 거의 10% 넘게 손실이 났었는데 손절했던 이유는 빨리 복구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과 가치 투자를 트레이더는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.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데이 트레이딩 하는지 초단기 스윙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스컬핑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트레이더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불확실한 100%에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한 10%를 10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적은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꾸준히 쌓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계속 모든 전략들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쌓아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
큰 악재 혹은 하락장이 왔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전략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